우리나라야 돈이 보인다. 돈이 되는 금주의 가장 핫한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경제 핫 뉴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조정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인데요. 한미 경제동맹의 새 전환점을 맞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새 정부의 세 번째 초강수 조치인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그 향방을 전망해 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최근 떨어졌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 불패자산으로 불리던 금값이 흔들리는 배경을 짚어보고 과연 이번 급락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추세 전환의 신호일지 잠시 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경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티벗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퀴즈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임박이었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드디어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전 세계 21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 나라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경제 협력과 자유무역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인데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기원 5년 열렸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나라들이요.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한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요. 무역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지속 가능 성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해서요. 미, 중, 일, 러 등 주요국 정상과 6천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지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사실 근데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냥 와 되게 자랑스럽다 그러고 말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냥 경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와, 모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유명한 CEO들도 막 오는 거예요. CEO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명히 이득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분명한 이득이 있습니다.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가는 나라에 이 수장과 그다음에 이제 대표들, 그다음에 대통령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바로 수출과 투자 부분에서의 굉장한 베네핏,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배터리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모임 가운데서, 이런 회의 가운데서 수출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속도가 더더욱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들이 모이고 대표, CEO들이 모이게 되면 다행히 네. 이렇게 어떤 수행원들도 같이 또 모이게 되잖아요. 예. 그럼 수행원들이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분들이 묵을 숙소,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그냥 가나요? 또 관광도 하시거든요. 그럼요. 또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정말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투자, 지역 경제, 관광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또 열리잖아요.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사실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 투자를 한국이 받아들일 것인지.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그냥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좀 외환 보유고가 이제 고갈되면서 뭐 심지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절충안을 찾았는데 최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 측은 향후 8년간 연간 기준으로 250억 달러씩 그럼 투자를 해라.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150억 달러를 좀 절충안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외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한 연간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또 발언도 했는데 결국 이제 좁혀지긴 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내일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될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또 발언에 의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내일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실망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혹시 타결이 된다면 이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잖아요. 이게 15%로 인하돼서 좀 그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관세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반도체, 배터리 다 난리거든요. 막판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다 좀 협의가 잘 될까요? 일단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것들이 먼저 합의가 돼야 그 다음에 아마 관세 협상이 잘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의 정말 고율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멕시코나 영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지금 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 쿼터 제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정한 물량만 수출하는 대신에 이제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아직 이제 우리 한국과 지금 협의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반도체도 나중에 품목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과를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는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이 제대로 좀 갖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더 큰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관세 부과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반도체까지 압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짜 협상 잘 마무리돼서 좀 경제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요새 뭐 경기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고요. 뭐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맨날 올랐다는 얘기만 듣고 근데 우리 월급은 되게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겠죠? 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래도 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게 방금 이제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3,500억 달러 이 투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이 잘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괜찮아지는 게 이 사업 계획 짤 때 이 불확실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가 지금 25%인데 이게 15%로 낮아질지 아직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업 계획 수립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매듭이 지어지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고용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 수립에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뭐 한국의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철강 회사 같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이 이제 완화돼서 기업들의 수출 비용이 줄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또 고용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좀 간접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뭐 주가도 오른다고 그렇게 기대는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다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진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질런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다가 여쭤보세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하루하루가 약간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워낙 주식장이 오르고 좋으니까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하다가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또 뭐가 또 한번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예리하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사실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도 좀 부담은 돼요.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또 에이펙 정상회담만 열리는 게 아니라 CEO 서밋이라는 행사가 또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옵니다. 그래서 또 연설도 할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 외교의 장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 된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펙 CEO 서밋에 오는 이제 CEO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의 좀 큰 이제 빅테크 회사들 이제 임원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역시 그 AI나 이런 쪽에 관련된 또 반도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에도 좀 좋은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고 또 지금 젠슨항 CEO도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로봇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에이펙 때문에 꼭 뜨는 업종들은 아니고 기존부터 떴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CEO 서밋을 계기로 또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